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제재에 중국 반도체 기업 줄폐업, SMIC도 매출 급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각종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지켜가면서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웨이퍼 업체들이 처참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SMIC, YMTC, 창신 메모리 등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를 자신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시키면서 이제 중국은 반도체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미국 제재 중국 반도체 기업 줄 폐업입니다. 미국 제재에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웨이퍼가 투입될 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고 이제 후공정까지 다 쭉 가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업체들의 타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19일 중국 매체 신랑제경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웨이퍼 업체 5,746곳이 등록일 취소했거나 말소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2001년 3,420곳이 문 닫았던 것과 비교하면 68%나 급증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작년 등록 취소 말소 업체는 8월까지 3,470개로 한 달 평균 434개였으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2,300여 개가 더 추가가 돼 월 평균 575개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9월부터 이전 1월부터 8월까지의 그 숫자보다 20%나 폐업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미국은 10월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 반도체 정책을 강화하기 전 9월부터 반도체 정책을 강화를 했고, 이 9월 달에 YMTC 사장이었던 사람이 나가게 되죠. 이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장비 반입 금지 조치로 첨단 제품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중국 현지 반도체 제조업체들로부터 소재, 부품 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핵심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도체를 만들어지 못하게 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고 있는 지금 소재 부품 업체들까지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기업 정보 플랫폼인 치차차에 따르면 지난해 많은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과 공급망 전환 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사업에서 손을 뗐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조차도 글로벌 업황 부진의 영향도 있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 웨이퍼 업체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각 분야별로 핵심 반도체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업체로서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불리고 있는 YMTC, 이게 칭화유니의 자회사이죠. 그리고 D램 업체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로는 SMIC, 이 세 개의 업체가 주력으로 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낸드 플래시 D램은 YMTC, 창신 메모리, 파운드리는 SMIC,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팹리스는 화웨이의 자회사이죠. 하이실리콘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실리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5%로 넘어간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5%로 많은 기술자들이 넘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4개 업체들이 중국을 이끄는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들 대기업의 반도체 사업까지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과 이번 일본과 네덜란드를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편입시키면서 이 두 번의 큰 효과,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세계 5대 장비 업체 모두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다 속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첨단 제품 양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아직까지 도쿄 일렉트론이나 ASML은 아직 이 반도체 카르텔에 제대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향후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제대로 될 것 같은 이러한 예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 5월 이후로부터는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그 대안인 미국 반도체 장비 대안인 일본과 네덜란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편입이 되면서 이 또한 막힌 분위기라는 것이죠.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의 개발,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장비를 통해 반도체를 제조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이유였었죠. 이에 따라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핀백 기술을 사용한 로직칩, 이게 16나노나 14나노 등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같은 달 미국 상무부는 YMTC를 비롯한 31개의 중국 기업을 미검증 기업 명단에 등록했습니다. 미검증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하려면 물품을 보내기 전에 실사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인지 확인 조사를 수행하고 미 당국에 추가로 허가증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기업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불허하게 된 것이죠. 이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10월이라는 이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10월 이후에 11월에 미국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선거라는 거죠. 이 중간선거를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투표율도 올리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중간선거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패배로 지금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원 의원은 공화당이 빼앗겼고 상원 의원도 간신히 지금 현재 지킨 상황인데 이제 2년 후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바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출사표를 올린 상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이 YMTC를 포함해서 35개가 올랐고 12월에는 36개의 중국 기업이 추가로 수출 통제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중국의 숨통을 더 옥죄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해당 규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포 동맹을 통해서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4개의 나라의 치포 동맹을 통해서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죠. 이후 미국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최근 미국의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 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한 것이죠. 이렇듯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큰 암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Applied Materials, 그리고 Lam Research, KLA,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렘 모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작년 11월 미국의 각종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가장 포괄적이고 파괴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가 자국 국내 총생산인 GDP의 39.8%를 차지하는 중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웨이퍼가 필요하지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려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타격으로 인해 전례 없는 공경에 처했다고 전하고 있죠. 이제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견제로 반도체 사업의 퇴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제 계속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누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반도체 장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실질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D램의 창신 메모리, 낸드의 YMTC, 파운드의 SMIC 모두 공장들을 신설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불허로 인해 신규 공장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죠. 여기에 반도체 수요 둔화가 지금 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은 SMIC도 매출 급감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추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장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꼬꾸라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의 체력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중국 반도체의 암호는 미국의 견제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중국 반도체를 덮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마다 올해 매출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SMIC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스마트폰과 PC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미국의 견제로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특히 4분기의 실적 감소가 눈이 띄는데요. SMIC는 지난해 매출 7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73억 5천만 달러보다 낮았던 것인데요. 그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4분기 실적 감소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든 4억 2,55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죠. 자, 2021년 파운드리가 굉장히 잘 나갔죠. 그때보다 26%가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매출은 1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는 2.6% 증가했지만 3분기보다 15% 지금 매출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침체를 중국 파운드리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MIC는 올해 상반기에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돼 1분기 매출이 작년 4분기보다 최대 12%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죠. 이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침체를 중국 파운드리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의 산업은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외연 확장이 이제 어려워진다.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의 체력이 점점 더 허약해진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SMIC를 보였고 또한 YMTC나 창신 메모리도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견제로 허약해진 그 체력이 이제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의 암문이 또다시 드리웠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로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레거시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어려워진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